안녕하세요, 강병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닛산에서 출시한 맥시마라는 모델입니다. 맥시마라는 이름이 자칫 좀 생소하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이 차량은 과거에 삼성자동차가 SM5를 첫 출시했을 때 그 차량의 기본 플랫폼을 제공했었던 그런 차종입니다. 지금 제 옆에 서 있는 모델은 8세대로 진화한 맥시마 신형 모델입니다. 닛산 측은 이 차량을 두고 4도어 스포츠카라고 표방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차량의 테일램프와 헤드라이트 안에는 4DSC라고 강하게 이 스포츠카의 어떤 컨셉을 표방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직 이 차를 타보기 전인데요. 이 차량이 스포츠카라고 주장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세 가지 의문점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첫 번째는 굳이 닛산이 가장 큰 차량, 이 플래그십 모델을 가지고 스포츠카 컨셉을 적용한 이유는 무엇일까? 보통 스포츠카는 큰 차량보다는 작고 민첩한 차량을 기반으로 만드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의문점은 스포츠카의 그런 어떤 성능적인 부분을 이 앞바퀴 굴림 그리고 CVT라는 무단 변속기의 파워트레인이 얼마나 잘 전달해 줄 수 있을까? 그리고 마지막 의문점은 스포츠카는 단순히 수치로만 표시되는 차량이 아니죠. 디자인과 사운드 이런 감성적인 부분들에서도 운전자들을 만족시켜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얼만큼 역할을 잘 해내줄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의문점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승을 진행을 하면서 그런 의문점들에 대한 답을 하나씩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맥시마 시동을 걸게 되면 이렇게 닛산 로고와 또 맥시마의 애니메이션이 이렇게 차량 한 바퀴 삥 돌면서 운전자를 맞이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네요. 자, 지금 이 8인치의 대형 그 터치 스크린이 센터에 자리를 잡고 있고 이렇게 스마트폰을 쓰는 것처럼 앱 방식으로 해가지고 원하는 메뉴들을 올려서 쓸 수가 있는, 요즘 젊은 세대들은 뭐 굉장히 편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터치 인터페이스 뿐만 아니라 실제 운전 중에도 이렇게 시선을 뺏기지 않고서 조그 셔틀로 돌릴 수 있는 이런 커맨드 시스템도 새롭게 맥시마에서 선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출발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맥시마 모델은 닛산 브랜드의 플래그십 모델로서는 정말 손색이 없습니다. 이 모든 구성이 넉넉한 파워부터 이 여유로운 실내 공간, 그리고 우수한 이 마무리 품질, 정숙성, 뭐 이런 모든 면에서 정말 딱 한 브랜드의 어떤 플래그십 모델로 정말 충분한 역할을 해낼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요구점이었던 큰 사이즈와 무거운 무게, 이런 부분들은 닛산의 그 단단한 이 하체 세팅과 그리고 이 날렵한 그런 핸들링 특성으로 상당 부분 커버를 해내는데 성공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 차는 기아 모델이긴 하지만 원래 플랫폼은 그 한 단계 아래 모델인 알티마의 플랫폼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또 짧은 휠 베이스 역시 그런 민첩한 성능, 스포츠카적인 요소에 한몫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스포츠카에 걸맞는 그런 감성적인 부분에 대한 만족을 얼마나 줄 수 있느냐도 의구점이었어요. 즉 디자인, 실내외가 이 레이아웃이 정말 스포티한 그런 느낌을 충분히 줄 수 있는가, 그리고 밖에서 그리고 실내에서 들리는 이 엔진 사운드가 충분히 매력적이고 또 운전자의 심장을 뛰게 할 만큼 자극적인 소리를 내줄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의외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일단 디자인적인 부분은 세단의 형태에서는 세단의 형태를 유지한 상태에서는 그래도 가장 스포티한 형태로 빚어내기 위해서 디자이너들이 많은 고심을 한 부분이 보입니다. 전면 디자인은 사실 너무 노력을 많이 해서 약간 난해한 얼굴을 가지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선과 면이 굉장히 많이 교차되고 있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이제 A필러의 디자인이 GTR의 그 느낌을 좀 따왔다던가, 헤드램프가 370Z의 그런 느낌을 준다던가, 이런 식으로 조그만한 디테일 같은 부분들에서는 닛산 브랜드 안에서의 스포츠카 혈통들을 잇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은 엔진 사운드입니다. VQ 3.5 엔진의 이 엔진 사운드는 사실 이미 많은 기관을 통해서 평가를 받고 호평을 받은 바 있죠. 그런데 이 맥시마에서 특히나 그런 어떤 강렬한 3.5리터의 이 6기통의 사운드가 잘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근래 들어본 6기통 엔진의 사운드 중에서 그래도 가장 감성을 자극하는 그런 아주 정제돼 있고 또 잘 만들어진 V6의 그런 듣기 좋은 사운드를 맥시마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약간 좁고 구불구불한 와인딩 로드를 찾았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스포츠 모드, 이 차량이 스포츠 세단을 표방하고 있죠. 그리고 스포츠 모드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어요. 스포츠 모드를 작동을 시키고 오르막길을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포츠 모드를 작동시키는 순간 제일 먼저 딱 전해지는 변화는 스티어링 휠의 무게가 묵직해진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포츠카를 몰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아주 단단한 이 신뢰성을 전달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엔진 사운드가 조금 더 크게 귓속에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엔진 사운드 인핸스먼트라고 해서 이 스포츠 모드에서는 노멀 모드보다 조금 더 파워풀한 이런 감성적인 V6의 엔진 사운드가 실내로 유입이 되게끔 되어 있죠. 차이점은 이제 엑스트로닉이 훨씬 더 RPM을 높게 쓰면서 적극적으로 주행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스로틀 페달의 반응성 아주 민감해졌습니다. 조금만 가속 페달을 밟아도 엔진이 아주 활발하게 가속하기 시작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맥시마의 연비 궁금하시죠? 공인연비는 9.8km/L인데요 실제 시승 중에 실측해본 연비는요 좀 놀라웠습니다. 좋은 의미 그리고 나쁜 의미 두 가지 다요. 정말 연비를 잘 내려고 고속화도로에서 80km 정도로 정숙주행을 할 때는 CVT가 거의 엔진 회전수를 1100rpm 정도로 묶어 놓습니다. 그래서 실측 연비로 거의 한 19에서 20km까지도 연비가 나오는 것을 확인을 했었고요. 연비 신경 쓰지 않고 일반적인 시내 주행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7km대 정도의 연비를 냈습니다. 그리고 스포츠 모드를 활용하면서 RPM을 조금 높게 쓰는 그런 운전을 했을 때에는 연비가 4km대까지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맥시마와 헤어질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이 차량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는요, 스포츠카, 포도 스포츠카에 대해서 제가 가졌던 세 가지의 우점은 상당 부분 잘 표현했다라는 데에는 크게 이의는 없습니다. 하지만 스포츠카의 어떤 역할보다는 플래그십 모델로서 이 고급 세단의 역할에 충실할 때가 이 차의 성향에는 더 좀 잘 어울리지 않나 그런 느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차는 과격하게 몰아붙일 때보다는 조금 더 여유 있게 엑셀 페달에서 힘을 좀 빼고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고 좀 편안한 시간을 보내고 싶을 때 훨씬 더 그 역할을 충실히 해내는 그런 모델이 아닐까, 이런 이야기로 오늘 시승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